2022년 10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소식,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소식 준비했습니다. 비트코인 차익 실현의 시간이 왔다. BTC ETF발 강세장에 10만 달러 넘을 것이다. 드비오 그룹 CEO는 비트코인 메인스트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블랙스완 저자 나심 탈레브는 비트코인은 튤립 버블일 것이다 라는 소식이네요. 미국 최고의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 펀드 ETF 거래가 시작되면서 비트코인이 올해 4월 중순 기록한 종전기록 최고 가격인 64,805달러, 반년 만에 넘어 신고가를 다시 썼다는 소식이죠. 이에 12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재무설계 자문기업 드비오 그룹의 나이젤 그린 최고 경영자는 비트코인은 메인스트림 자산 클래스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그린 CEO는 암호화폐는 피할 수 없는 돈의 미래다. 아마존, 구글, 애플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는 분명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규제 당국의 개입과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또 일론 머스크, 잭 도시 등 유명 인사들의 언급과 기술적 펀더멘털 등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는 주요 근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환거래업체 아바트레이드의 수석시장 분석가 나임 아슬람은 최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ETF의 등에 올라탄 가격 상승세를 고려할 때 올해 연말께면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까지 쉽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글래스노드는 주간 인사이트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글래스노드는 155일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장기 보유자들은 비트코인 시장 내 스트롱 핸드 혹은 비트코인 스마트 머니로 간주된다. 이들의 전형적인 온체인 움직임은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로 요약된다. 지난주 LTH의 비트코인 순 포지션 변화 매트릭은 전주 대비 소폭 완화됐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일정 부분 LTH의 차익 실현이 이루어졌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주 비트코인 공급량의 1.66%만이 미실현 손실 상태로 남아있으며 공급량의 98.34%는 미실현 수익 상태로 보유되고 있다. 투자자들의 미실현 수익 규모가 커질수록 매도 동기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튤립 버블이라고 지적하면서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나는 비트코인 약세론자나 회의론자가 아니다. 비트코인은 미학이 없고 화폐로 위장된 튤립 버블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 것도 약세를 주장하는 것도 불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리프에 따르면 파산한 일본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 곡스가 도쿄 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생 계획안 문서에 따라 2014년 거래소 해킹으로 피해를 본 채권단이 9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생신탁관리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약 한 달 안에 법원 확인 명령이 최종 확정돼 구속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생 채권자가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없는 경우 상환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운트 곡스 신탁관리자는 2019년 9월 기준 14만 1686 BTC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93억 달러입니다. 2014년 당시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약 70%를 처리해온 마운트 곡스는 85만 BTC를 분실하면서 파산을 신청했으며 이후 분실된 비트코인 중 약 20만 비트코인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리플 소식도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죠. 리플 1.1달러 선 대거름 잠세, SEC 소송 전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기사입니다. 현재 리플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일진일퇴 공방이 지속되면서 소송 결과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소식이네요. 현지 시간 22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SEC와 리플 간 소송에서 현지 법원 판사 사라 네퍼는 SEC에 리플 판매가 투자 계약에 해당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리플이 XRP 가격 상승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는지에 대한 SEC의 구체적인 입장도 요구했습니다. 다만
XRP 판매 전 XRP 레저가 완전히 작동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리플이 SEC에 한 질문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앞서 SEC가 신청한 비합리적이고도 부담스러운 unreasonably burdensome 한 질문에 모두 응답하지 않도록 한 보호 조치를 승낙했습니다. 앞서 리플은 SEC에 29,947건의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SEC가 리플 소송과 관련해 요청한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제출기한 2개월 연장안을 리플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승인했습니다. 앞서 리플 측은 사건 해결이 지연될 경우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불고 있는 훈풍에 소송 관련 악재로 XRP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연장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미국 사법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의 쟁점을 명확히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투데이에 따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 CEO는 최근 DC 핀테크 위크 가상 컨퍼런스에서 SEC로부터 받은 규제의 명확성 때문에 이더리움이 XRP를 제칠 수 있었다면서 SEC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XRP는 두 번째로 가치 있는 디지털 자산이었다면서 SEC가 이더에 홀 패스를 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더리움은 분명히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규제기관이 아닌 이상 힘이 승자와 패자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소식이었습니다.